아, 이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전공의 안내에 대해서 이정윤 교수님, 한학service의 국가에 이정윤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다 강의 듣고 핫 디스커션 후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 이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세월병원 29환자 의사니까 이정진입니다. 의료사고의 예방, 네. 디스커션 형식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죠. 네. 이제 보통 의료사고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 업무를 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의료사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의료사고가 아니라 이제 결국 의료 분쟁, 결국 이제 어떤 환자와 병원 사이 문제가 되는 걸 보통 의료사고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좀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또 대단한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의료사고가 무엇인가? 이제 의료라는 것의 정의가 의술로 병을 고침 또는 그런 일, 사고,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 이거 합치면은 의료사고는 의술로 병을 고치면서 혹은 그런 일을 하면서 발생한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거나 의술로 병을 고치면서 혹은 그런 일을 하면서 발생한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의료사고는 뭐 항상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환자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말썽을 일으킬 만한 나쁜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걸 하면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사람은 안 잘못되게 해야 되겠다고서 막 뭘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의술 행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 의료사고인데 아무리 예방을 해도 항상 발생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의료사고는 내가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과실 진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것도 있고 알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 불가능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예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혼자서 고민을 해봤는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비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오더를 내릴 때는 항상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렸으면은 얘가 잘하나 안 하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의료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시를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의료사고의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은 진짜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오면 좋지만 그건 이제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를 놔두고 오는 거는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많이 생기는 의료 사고죠. 그럼 이게 모스키토를 배 아래다가 놔두고 배를 봉합을 한 거죠. 이 소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거? 상황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렇게 배에다가 모스키토를 놓고 나왔는데 누가 잘못을 한 걸까요? 저, 우리 수석 전공의.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수술을
집도하신 주치 선생님께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 강사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1년차 신입 전공의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엄청 많이 생기는 의료 사고예요. 꺼지를 놓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기계를 놓고 나가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의료 사고인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수술을 시작할 때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가 받기 전에 타임아웃이라는 거를 해요. 거의 모든 병원에 타임아웃을 얘기하고 그리고 수술이 끝나기 직전에는 이런 꺼지 개수나 이런 기구 개수를 확인하고 사인아웃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누가 잘못했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순환 간호 스크럽 너스가 뭐가 안 맞는다 했는데 여긴 없어. 여긴 없어. 난 몰라. 그냥 배를 닫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건 의사의 잘못이겠죠. 또 최근에는 스크럽 너스가 다 맞다고 한 거예요. 다 맞다. 사인을 했는데 개수가 다 맞다. 그리고 배를 닫았는데 배에 남아 있었죠. 이렇게 조용히 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토의에 대한 게 사실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뭐 그래도 그러면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토의를 해야 될지 지정. 뭐 항상 눈에 띄는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여기 사인아웃을 해가지고 스크럼널스가 다 맞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배를 닫았어. 근데 배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소송을 했을 수도 있겠죠. 환자가 나 배 나갔다. 난 나가서 난 스크럼너스가 맞다 그래서 배를 닫았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라는 입장이 그 주치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다 내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결국 의료사고 뉴스를 보면은 그 슈퍼바이저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안 맞다 그러면은 항상 확인해주고 근데 바쁘니까 막 없을 거야 하고 막 닫고 엑스레이 찍고 나와서 다시 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게 제가 군대 가기 2010년도 그 전쯤 한 1년 전인가 일어났던 사고인데 모 환자가 근육통이 있다고 온 거예요. 이제 당직 의사가 이제 근육통이 있으니까 근이완제를 줘라. 가지고 에스메라 로피론용 이거를 주사를 해서 환자가 당연히 알죠. 주면은 숨 못 쉬고 그냥 근이완 쫙 돼가지고 숨 못 쉬고 우리 마취할 때 주잖아요. 그걸 줘서 환자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이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저기 내가 이름까지 내가 아직 다 기억을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확한 약이랑 문법을 제시한다.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였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다 의사니까 영상의학과 의사도 당직을 섰는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당직을 쓰는 날
그래가지고 대령이 와서 뭐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잘 좀 해주려고 약을 모르니까 정형외과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몸살 기운에서 몸이 아프다는데 뭘 줘야겠냐. 그러니까 정형외과 친구는 그냥 뭐 없이 야 근이한제 줘.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근이한제 줘. 그러니까 영상학과 그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근이한제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줘라. 근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 간호조교가 한번 이거 좀 이상하다 얘기를 했대요. 이거 주는 게 맞냐?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 군의관이 약간 자존심 상해. 내가 주라면 줘라. 그래서 주고 숨을 못 쉬니까 사실 좀 알면은 빼깅만 하면은 죽진 않거든요, 환자가. 그리고 자기가 숨을 못 쉬니까 빼깅만 해주면 죽지 않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인투베이션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그냥 의사소통이 이게 친구랑 잘 안 된 거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약을 쓰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근이한제 뭐냐 그러니까 아 근이한제 줘라. 모르니까 찾아보고서는 나오니까 그냥 준 거죠. 자기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약을 써가지고 결국 죽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어떤 약을 쓰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알아야지 사고가 안 나요. 모르고 하면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경기 모 병원에서 이제 실생아 출산 중 낙상 은폐 사건이 있었죠. 들어본 적이 없나요?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2019년도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아마 고위험 신생아 있을 거예요. 1.7kg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생아를 안고 뭐 옮기다가 전공의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뭐 그때 검사한 거 이제 두개골이 깨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신생아는 죽었죠. 죽었는데 그게 그때 발견된 게 아니라 3년인가 뒤에 또 뭐 직원이 이제 뭘 하면서 은폐를 했다고 이제 10년 뒤에 밝혀진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보호자들이 알고 보니까 뭐 엑스레이 찍은 것도 다 없애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기가 안 좋아서 1.7kg 태우면 굉장히 고위험 하나니까 엄청 안 좋아서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죽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떨어뜨리고 그 의무기록 다 조작하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의사가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호자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시간에 다 얘기하면 되나요? 일단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병원 측에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속이려면 100% 속이면 되긴 해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 이거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숨길 수 있으면은 숨기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완전 범죄잖아요. 누가 알아요, 사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면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실수를 했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긴 했겠죠. 분명히 문제는 됐겠죠, 당연히. 결국 뭐 그것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은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보다는 사실 이제 의무 기록을
조작하고 없애고 한 거에 대해서 더 죄가 더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긴 안 나왔는데 이제 정말 병원 측에서 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죽었는데 그때 이제 법무팀에도 이제 뭐 때문에 의뢰를 하니까 우선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걸 속일 수는 없다. 우선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거짓말로 조작하거나 하면 안 된다. 라고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이제 일어난 일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죄책감이 들고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은폐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겠다면은 100% 혼자서 하면은 되지만 그럴 순 없죠. 아, 그 비밀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준비를 했고 아무리 조심해도 의료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사실 뭐 아무리 교육하고 뭘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의료사고가 안 생긴다면 예방할 거 없이 뭐 교육할 필요도 없지 뭐 안 생기는데 이거 왜 설명을 해요? 사실 우리가 수술 설명도 똑같은 게 아무것도 안 생기면 왜 그 힘들게 설명해 조금 수술하면 100% 난데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그 귀찮게 환자한테 수술 설명 뭐가 생길 수 있고 뭐가 생길 수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의료사고도 아무리 조심해도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 의료사고 때문에 의료 분쟁이 생길 만한 환자가 있을 때는 이제 적정인력관리실에 연락을 빨리 해서 의료 분쟁 자문위원회에 걸리고 이제 사전 법률적 자문을 하고 환자가 어떤 걸 제기했을 때 병원에서 이게 뭐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게 빨리 대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리스크를 적게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대처가 늦어지고 뭐 진단서가 나가고 의무 기록이 나가고 해서 더 일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절차가 있는데 결국엔 보고입니다. 빨리 보고해야 돼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알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뭐 민현치한테 얘기하고 민현치는 스텝한테 얘기하고 스텝은 그것도 이제 뭐 QIC나 이쪽에 다 얘기해가지고 빨리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사전에 일이 커지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물론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이제 뭐 결국 의무기록 잘 써라. 가지고 이제 결국 뭐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런. 근데 뭐 다 알고 읽어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거는 예방, 정확한 술기 시에 안 되면 윈난치하고 교수에게 도움 요청.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 것. 정확한 지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몸에 밴 의무기록 작성. 문제 발생 시 즉각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에게 충분한 생활 라포 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겪은 어떤 모 의사는 본인이 약을 주고서 환자가 죽을 뻔했는데 관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자기가 약을 잘못 줘서 죽을 뻔했는데 환자가 살아났는데 편지를 받더라고요. 환자가 보호자가 살려서 고맙다고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이게 옆에서 봤으니까 과거 얘기인데 제가 약을 잘못 주고 환자가 거의 그 호흡 곤란이 와서 뭐 중환실 내려고 했는지 올라온 다음에 살려서 고맙다고 의사한테 편지를 줬는데 라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포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포가 좋으면은
결국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보호자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고맙다고. 일례로 조금 심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설명을 하고 라포를 잘 쌓아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토의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한 명씩 자기 의견을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경기도 무병원에서 낙상 사고, 신생아 낙상 사고에 백그라운드가 뭐였냐면, 여러분 수능하는 신은 크로커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크로커 신발 못 신거든요. 근데 그거 신고 들어갔는데 되게 투자하다 보니까 픽 공복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능방에 들어가서 자기 신발을 사용하시는데 크로커 신발은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수능방 전용 신발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하시나요? 안 해요. 한번 고려해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뒤에 잘못 신고 넘어져서 여러분 크로커 신발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우리 홍정범 1년차. 그래, 송원, 소리. 우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차로서 정확하게 소개를 잘 드립니다. 라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서현수 전공의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년 차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1년 차 때 그러니까 좀 심하게 우리 1년 차때 치프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차 때 처음 들어가서 들은 얘기는 너는 결정할 수 없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애다. 너에게 결정권은 없다. 무조건 노티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1년 차는 뭐든지 다 노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2년 차뭐 별로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노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노티를 하고 그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노티라는 게 이제 내가 몰라서 노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책임 평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노티 안 하고 했어요, 사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내한자긴 한데 우리 전공의가 문제 일으켰는데 나 모르는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잖아요. 내가 나쁜 마음 품으면 난 연락받을 필요가 없다. 걔가 알아서 다 한 거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무조건 다 노티해야 돼. 이게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한 부분의 책임을 이렇게 어감이 별로만 책임 전가라는 게 하여튼 그 책임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노티파이를 해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당에서 취임 의사명 취소법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게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항상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공부를 못했는데 항상 의료 사고나 이런 게 풀렸을 때 가끔 댓글들을 읽어봐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말이 아니 걔네는 범죄를 저렇게 했는데 왜 의사면허는 취소 안 하냐. 아니, 이런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사고만 나면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제 정말로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쁜 의사가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의사가 선생님들 뉴스를 보면은 저런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모든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할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건데 그 사고 날 때마다 다 면허를 취소시키면 사실 여기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다.
다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누가 그거를 진짜 얘가 나쁜 마음 먹고 했냐, 뭐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하겠다고 뭐 한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댓글 읽어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읽어볼 때. 일반 애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이제 아까 수술 기부 놓고 나오는 거 거기에 이제 이제는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될 텐데 다 유방 펠로들이 많아서 그런 상관이 없나요? 점점 간단히 이 시기까지. 제가 어제 그런 이제 우리 며칠 전에 이제 김성모 총무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걸 할 거다 꺼지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들어갈 곳이 없어 이러면서 유방이랑 갑상선은 그런 거 놓고 다닐 일이 없다고 뭐 공간이 작아가지고 우린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겠다 막 했는데 근데 뭐 우리 이제 유방 갑상선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를 열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놓고 나온 적은 없는데 진짜 난 꺼져 다 뺐다. 어? 근데 없다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없다. 몇박 찾는데 없어요. 근데 없다 하다가 안 맞는다. 하다가 찾아보니까 진짜 뭐 이상한 데 이렇게 쓱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카운터 맞는다. 근데 여기 꺼지고 눈에 보이는데 카운터가 맞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 내가 뺀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결국에 모든 책임은 의사한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시저나 뭐 수술을 할 때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그 빨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때는 지금은 센트럴 라인을 잡을 때 초음파를 보고도 다 많이 하는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다 그냥 블라인드로 다 찌르는 건데 아나토미컬하게 찌르는 건데 잘 되는 사람은 한 번 일단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두 번 하고선 사실 그러면 이제 손을 바꿔서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사실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하다 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할 때도 이걸 내가 더 하면은 뭔가 사고가 나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일이 커지고 또 해결하는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연락을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워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열띤 토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일이 생각이 나네요. 강의 듣고 나니까. 마이크. 아, 예. 많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정확한 술기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뭐 정확한 술기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수술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사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 안에 들어있는 드레인을 뽑아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된 실수로 드레인이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수술을 해야 돼요. 안전핀을 걸고 뽑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환자 C라인을 여러분이 C라인 뽑진 않겠지만 C라인을 뽑아야 되는데 원칙 없이 뽑다가 에어엠볼리즘이 생겨서 환자가 또 들어눕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식을 잘 지키고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고
귀하신 분들 이어서 의사가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간호사가 꺼즈가 안 맞는데요. 그럴 리 없어요. 하고 배를 닫는 일은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뜨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다 환자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환자와 보호자한테 친절하게 계속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게 앞으로의 지름길이다라는 게 항상 느껴왔던 건데 오늘 또 한번 상기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일정상 디브리핑 시간이에요. 1박 2일 동안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 전공의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각자의 소감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또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릴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1년차, 레지던트 1년차 신규 발령자에 대한 발령 통지서를 듣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 교수님과 또 우리 강남 세브란스 부장님이신 정진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용인 세브란스 역과 부장님이신 초록 교수님한테 마지막에 맺은 말 듣고 점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보미 선생님, 네, 지금 이틀 동안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와 소감을 간단하게 좀 나와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웹캠 앞에서 몇개 죄송합니다. 이쪽.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공 1년차 문보입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대부분 기억을 못하지만 오늘 서현수 옥전 선생님께서 해주신 전공으로 살아남기 수업이 제일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번에 위에 해주신 오리엔테이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우리 박소화 선생님도 간단하게 나오세요. 설명해 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안 나면 여기 뭐가 있으니까 또 쓰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 1년차 박사입니다. 어제 오늘 너무 값진 그리고 저희들에게 유익한 수업 내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윤보미 동기와 같은 의견입니다. 너무 좋은 정보들을 받았지만 오늘 서현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많이 저희가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다들 너무 화기애애했었는데 좀 다크한 느낌. 다음 우리 박승열 선생님 또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전공 1년차 박승열입니다. 저도 역시 3년차 서현수는 지옥이다. 그 말이 사실 제 불난데 기름을 끼얹으셔가지고 그게 뭐 싫었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저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진정한 지옥에서 오신 분. 여기는 진정한 지옥에 계시다가 천국을 찾아 외과에 오신 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우리 박종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년차 박동선이라고 합니다. 인턴을 돌면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반 병실에 올라왔을 때 그 제가 담당하는 환자는 아니었고 저는 그 과에 그냥 일을 돕는 인턴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어, 제가 살린 것도 아니었지만 행복하고 그런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중환자실에 갈 때 이 달려있던 이 많은 것들은 뭘까? 그리고 왜 이렇게 레포를 많이 썼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변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제 저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뭐 전공의 선생님께 물어보기에는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꺼내줘도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처를 물론 1년 차들은 이제 중환자실을 보진 않지만 그때 느꼈던 이제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바이탈을 유지하면서 기어코 일반 병실로 가는 날까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제가 연차가 높아지면서 물론 그 전에는 연차 선생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지만 이제 빠른 대처를 제가 듣지 않았던 것과 들었던 거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거가 이제 매년 있는 이런 연례 행사인 줄 알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게 생겨서 많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가 많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병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 1년차 선경민입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고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있던 다른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감사했고 참그 제가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외과 파견 나갔을 때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이렇게 멱살 잡히거나 제가 맞아서 이렇게 진료 보거나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외과 파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다 이렇게 좋아져서 다 이렇게 밝은 웃음을 띠며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다르구나 세계. 그래서 결국 그런 최종적인 이런 치료를 하는 거는 결국 서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도 많은 의과 선생님들 항상 존경했었고, 그래서 이 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외국에 또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 머리 하나 남은 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다른 방식의 노트로 많이 좀 괴롭게 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노트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또 노트하는 1년차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 선생님 혹시 연륜 있는 소감 다음에 우리 송종원 이야기 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전공 1년차 백종원 아닌 송종입니다. 네, 사실 저도 너무 1박 2일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인턴 돌면서 뚝딱거리면서 배웠던 거를 이미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확실한 그런 가이딩으로 좀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정말 모든 게 다 기억이 남는데 그 어저께 있었던 강의 중에 ERAS 강의가 사실 제가 CS나 TS 돌면서 세트 처방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던 거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걸 매니지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전공의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제가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조금 막 좀 설레는 강의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조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프라이머리 콜 강의도 사실 제가 텀 때 외과 여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딱 다짐했던 마지막 성적 들어간 시텀 때그 조혜 선생님께서 저 그 전공이 1년차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조혜 선생님 병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서 아,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좀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프라이머리 콜 강의 들으면서 아, 외과 전공이라서 저렇게 돌아야 되는구나를 제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환자들께 직접적으로 가서 피지컬도 하고 좀 환자분께 적극적으로 매니지하는 1년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좀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다음 이제 우리 심준혁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1년차가 된 심준혁이라고 합니다.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게 이게 설렘이 콩닥콩닥인지 무서움이 콩닥콩닥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동기들이랑 좋은 선배님들이랑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금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금영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년차로 들어오게 된 이금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강연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 당장 필요한 뭐 프라이머리 콜이라든지 ER이라든지 오퍼러 같은 강연을 해주신 민현 선생님들의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그 강의를 토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년차 임창원입니다. 이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강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와서 좀 많은 것을 까먹었는데 모든 강의가 감명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저의 이제 까먹은 기억들을 되살려준 프라임 콜들과 노티하는 방법들 이런 강의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장혜원 선생님. 장혜원 선생님. 화장실. 그러면 강창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년차로 들어오게 된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전 이렇게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셔서 국민들과 국민께 감사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 저녁에 조일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시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나 이정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맥락이 잘 모르겠으면 항상 물어보고 노티를 하고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게 물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그냥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더 기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린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입전공 1년차 조혜린입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일단 첫 파트로 간이식 환자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서 김윤경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일 간절하게 듣게 됐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시작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턴 생활 동안 좀 생겼던 술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거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고, 저는 좀 아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마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최현민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전공 1년차 최현민입니다. 저는 뭐 지옥이 아니라 하나하나 같이 다 주옥 같은 강의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이정준 교수님 강의처럼 물론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최대한 의료사고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의사가 되겠고, 여기서 강의해주신 모든 선생님들처럼 저도 나중에 여기 서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걸 다른 신입 전공인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간의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1년차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3초 시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적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워낙 또 오래 많이 하셨던 분들이어서 다 소감을 듣지는 않고 다 전공의도 거치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번에 이제 오시는 강사 선생님, 정재환 선생님 한 분만 소감을 듣고 발령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촌 신임 강사로, 간담체과 신임 강사로 들어오게 된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호텔에 자차로 이제 처음 왔는데, 제가 이제 세브란스 트레이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먹서먹한 얼굴들이 많았는데,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친교 시간도 가지고 강의도 같이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얼굴도 익숙해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김경식 주임 교수님 그리고 한대현 교수님 비롯한 다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4월 말에 전역인데 이제 전역이 다가올수록 사실 이제 3년 동안 아예 감을 잃고 그냥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역이 다가올수록 좀 두려움이 큰데 어제부터 이제 연구와 논문에 대한 강의를 또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좀 마음을 잘 다잡고, 네, 보통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한두 달 정도는 좀 헤맨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헤매는 시간을 좀 줄이고 네,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10월 달쯤에 빠지더라고요. 끝나고. 네, 약간이 따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23년도 세브란스 병원 레지던트, 외과 레지던트 1년차 신규 발령자 발령 통지서를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가나다 손으로 호명을 드릴 테니까요. 곧 나오셔서 통지서를 받으시면 다 1년 선생님 다 나오시고. 네, 1년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네. 정연세법 있어 이거? 일단 했다고 아니 갖고 와 이거 선생님 읽어야 되니까. 아까 순서대로 윤보미 선생님부터 이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해. 그래서 이걸 읽어가지고. 네, 맨 뒤에 부분을 맞추시면 자, 그 발령 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한 분씩 나오시기 발령 통지서 한명 문보미 발령 부분 신규 임용 발령 일자 2023년 3월 1일 소속 외과부 직위 레지던트 위 발령 사항을 통지한 2023년 3월 1일 세브란스 병원 병장 하종원 문무해 보시기 다음은 박소화 선생님 내용은 있습니다. 다음 박승열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박종민 선생님 같습니다. 삼경민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송동원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심준혁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금영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김창훈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강창현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조예린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최현민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선생님 다 나오시고 사진 하나 더 찍고 선생님 이렇게 다 피시고 여기 정주 부장님하고 이철옥 부장님 나오세요. 여기 나오시면 여기 수련 책임자 여기. 이게 다 피시고 아무나 인트리가 구매를 좀 네 진짜 아파. 왜 쓰는 거야? 아 됐어요. 자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파이팅 한 번만. 너는 파이팅 해야지.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한 말씀 하는 게 들어갔는데 선생님하고 농경 교수님만 제가 네. 아니야 왜 아래부터 하는 거야? 여기 마이크 있어. 우리 루이스 프랑스 병원 백과부장님 이철호 교수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내과를 하고 있는 외과부장 이초록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이제 1년차 선생님들하고 3년차 선생님들이 오시게 돼서 아까 우리 펠로우 선생님이 한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배우고 좋은 기억이었다, 좋은 가르침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용인에서 또 교실 행사 때마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과 부장님이신 정주영 교수님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신입 1년차들 현장에 모여서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지금 아까 많은 1년차 선생님들이 두렵고 떨리고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한대현 교수 제가 주니어 스텝 때 레지던트였는데 지금 계신 분들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제가 1년차 때 우리 여기 주임 교수님 치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때리고 다들 그런 식이라서 자세하게 얘기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우리도 이렇게 지내와서 보면은 외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인데 그래서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이제 마음이 뜨겁고 환자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외과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지금 시작하는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잘 간직하면은 여기 지금 여러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외과 선생님, 외과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잠깐 그래서 아까 중간에 거짓말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네네네. 일단은 증명된 발령 통지서를 드릴게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바꿔 할까? 받고 나서 그러시고. 장명환 선생님 아까 얘기 못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명 장예원 발령 부분 신규 임용 발령 일자 2023년 3월 1일 소속 외과부 직위 레지던트 위 발령 사항을 통지함 2023년 3월 1일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하종원 관련된 선생님 일단 보면 의사니까 힘드네요. 이 이틀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소감을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네. 네, 됐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마지막 피날레를 잊지 못하게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굉장히 좀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간 이제 세브란스 외과에서 물론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이제 잘 지낼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해서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차가운 거 이렇게 따뜻하게 쑥스럽지 않으시게 피날레는 저희 교수님. 잠깐만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 해주실래요? 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말을 지금 많이 해서 유튜브 조금만 켜보면 우리 유튜브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그 외과 교실에서는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크록스 신발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서 우리 이철호 부장님하고 정준 부장님께서 결단 내주셔서 1년차만 드릴까 하다가 저는 전 전공이 다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사 선생님들은 그동안 전문의들을 빼고 아직 전문의 미취학자가 되는 신발을 하나씩 수술방 신발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다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혼 선물 중에서 절대 신발은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도망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빨리 구입해서 하나씩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 세도의 회장님이신 여기 교수님들이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병원에 의료원의 의료원장님이 윤동석 의료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과 시험을 보러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이게 과목가 저희가 이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교실 평생 외과 교실에 1번이었다는 게 항상 우리 외과 교실은 새로움을 또 환자 중심 환자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 했던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연구, 교육, 치료 모든 부분에 다 헌신을 하셔서 많이 힘든 시기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부분별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외과 교실에서 많은 노력을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고의 연구 경쟁력을 가진 지지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최고인 모두가 자부심이 대단한 앞으로 여러 후배님들, 선배님들의 어떤 조그마한 그런 도전 정신, 또 한 번 하면 책같이 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걸 창의적인 것도 더 발전시켜서 외과 교실을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또한 최고의 기관으로 또 교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살아있는 동안 외과 교실이 잘 발전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발전하는 함께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석 우리원장님이 저희랑 함께 하셨으면 했는데 지금 일정이 많으셔서 못 하셨고요. 이거 다음번 하나만 더. 그래서 저희 세도회 회장님이신 그 박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면 이제 세도회 회원이 되시고 올해부터 세도회 회칙을 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우리 외과 전공의들을 하게 하면 세도회원의 자격이 없는데 주니어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 교실에서 이제 하실 분들은 주니어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이 왜 외과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실래요? 나는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실 가서 큰 멤버를 지금도 아주 잘하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든지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 병원의 우리 의과대학 외과 교실 같은 전통과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 외과 교실만큼은 유일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전통을 계속 보수하고 있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커졌죠, 교실이. 그래서 활동 분야도 많고 연구 업적도 많고 환자도 많이 보고 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내가 좀 부학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여기 교실에서 일할 때는 뭐 올해 남의 목표 시절이 돼가지고 옛날이 돼서 몸으로 때우는 게 많았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잠 못 자고 몸으로 때우고 했는데 이제는 몸으로 물론 때우는 건 때우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제는 좀 학문적으로 더 기계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외과 교실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더 좋은, 더 발전된 외과 교실이 되도록 좀 부학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고생이 다 보람이 돼요. 지금도 나는 어디 나가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연대, 고대 외과 교실 출신인데 지금도 내가 교실에 가면 우리 부학들이 나를 깍듯이 모시고 나를 다리를 놓네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세분할 수밖에 없는 전통이니까 그렇게들 알고 그들은 이제 이미 다 틀렸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가보고 부학들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부학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잘 전통을 이어왔고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많이 성공적으로 되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외과 교실이 되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연기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틀 동안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는데 알찬 내용으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 뒤에 김연아 선생님 잠깐만 김연아 선생님 잠깐 손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전공의 선생님들 담당을 하실 우리 이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김연아 선생님하고 이기적인 관계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심석희 실장님 잠깐 오늘 이 자리를 갖다가 예약부터 해서 여러분 식사 뭐 차 배정 모든 거를 다 심석희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매진이신 분이 우리 한대원 선생님하고 우리 정은주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말을 발언하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